네, 오늘 시장에 나왔던 특징주들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여기에서 전략적인 팁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. 차트통 마제스터 전문가 만나보시죠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마제스터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일단 오늘 거래량 좀 많이 실었던 종목들부터 체크를 해볼까요? 네, 자, 오늘 거래량이 급증했던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이제 방산주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영향을 받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13% 이상의 그 상승이 나왔던 그 빅텍 종목이 거래량이 2,300만 주 이상 대량 거래가 터졌고요. 또 그리고 금호점검하고요. 그리고 스페코가 오늘 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 세 종목의 특징을 보면서 오늘 장 흐름을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침장에 그 미 증시가 굉장히 크게 좀 올랐습니다. 그래서 우리 증시 역시도 상승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컸었습니다만은 대형주들이 좀 음봉이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오후장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시장에서 좀 출회 물량이 실망 매물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빅텍 종목이 지난번에 이 음봉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만은요. 시세 흐름들이 죽는 시세가 아니다. 이번 주까지는 일단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꾸준한 추세를 봐야 되겠는데 오늘도 2,3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 흐름들이 이쪽으로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모습들이 좀 보였고요. 그리고 종금사 중에서 이제 금호종금이 우리 작년 상당히 굉장히 변동성이 컸습니다. 하지만은 5일선의 지지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종금사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큰 상승보다도 거래를 좀 줄여서 약간 좀 밀릴 수 있는 이런 포인트 자리가 만들어지겠고 스페코가 최근 들어서 단기적인 힘을 좀 모아서 오늘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뭐 방산주도 움직임 체크를 당연히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대표적으로 빅텍은 상한가를 가지는 못했습니다. 풀렸고 스페코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. 8호는 뭐 오늘 시작하자마자 상당히 좀 강하게 밀고 올라가던데요. 이런 상한가 종목들을 통해서는 어떤 좀 특징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? 네, 상한가 종목의 특징을 좀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했던 종목군들보다도 기존에 좀 상승이 좀 크게 좀 올라왔던 종목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8호 같은 경우도 단기 급등 이후에 좀 조정이 좀 진행이 되면서 다시 한번 상한가를 좀 기록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. 그리고 안암정보기술이라든지 그 ST큐브 이러한 종목군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이런 패턴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단은 오늘 장의 특징을 보게 되면 상한가 중에서 이제 방산주를 제외한 나머지 상한가 종목을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안암정보기술 같은 경우가 바닥권에서 좀 대량 거래 터지면서 약간 좀 저가 종목군도 오늘 1,700원, 1,720원이 상한가였는데요.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 이런 종목군들도 1박 2일 코스입니다. 그러니까 내일 정도 아침장에 한 10% 전후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 단기적인 익절 물량이 좀 나올 테고요. 그리고 8호 같은 종목이 단기 급등 이후에 N자로 눌렸는데 다시 한번 독감주의보가 얘기가 나오면서 아침부터 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좀 특징인데 이두 종목군들도 전고점을 돌파하기보다도 파동 자체가 2차 파동에서 반등이다. 자,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셔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. 그리고 ST큐브 같은 경우가 이제 신고가 영역에 도달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약간 패턴 자체가 작년 그 6월 달에, 7월 달에 한번 급등 랠리가 나온 이후에도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 구간에서 ST큐브가 전고점 라인이 4,400원권이겠죠. 돌파하는지, 즉 한 10% 정도만 올라오면 전고점을 돌파하는데 거래를 좀 줄여야 됩니다. 오늘 100만 주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이기 때문에 80만 주 전후로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면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보이면 시세 연속성은 조금 더 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신고가 종목들도 이번에는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LG우플러스 오늘 장에 히어로 꼽으라면 이 종목을 좀 단연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어디까지 좀 시세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? CJV도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냈는데 오늘도 좀 시세 연속성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. 종목들 좀 하나씩 보면서 매매 팁 주실까요? 네, 자, 오늘 여전히 시장에서 좀, 장 자체가 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내수 관련이죠. 지난주까지 CJCGV, 이두 종목군들 계속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도 2.5% 이상의 상승 흐름이 좀 이어졌고요. 시장에서 조금 이제 특징적인 게 다시 한번 그 쌍용량이라든지 그리고 그 중국 관련이죠. 베이지가우스가 오늘 3%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또 신고가 랠리가 좀 진행이 되는 모습이고, LG유플러스가 오늘 5% 정도의 좀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면서 내수 쪽이죠. 통신주들의 상승이 좀 이어지는 게 좀 특징인데
자, 일단은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좀 봐야 될 게, 쌍용양해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지난 1월 21일이었죠. 예, 50만 주 이상의 대량 거래가 터진 이후에 기관들의 꾸준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가 나오는 게 좀 특징이다. 그러면 이번 장에서 이런 패턴들이 일량 2억 캔들이 나오고 있죠. 한번 상승 이후에 이틀 정도 눌리고 난 이후에도 다시 한번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오는 모습들. 그리고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수혜를 받는 모습으로서 오늘 27만 주의 거래가 터지면서 오늘 그 기관들의 7만 6천 주 정도의 거래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. 그래서 기관들의 특징이 무엇보다 좀 중요한 흐름들이었고요. 자, 통신사 중에서 LG유플러스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신고가 랠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최근 들어서 LTE 가입자가 증가하는 모습이 좀 보였고, 다시 한번 우리 070 쪽에서 어떤 그 마케팅이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면서 기관들과 외국인들까지 쌍끌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좀 특징이었는데, 이런 종목군들은 오늘 시장에서 좀 눌렸습니다만은 KT라든지 LG유플러스라든지 SK텔레콤 통신주들이 좀 움직였는데, 그중에서 기관들의 강한 매수가 유입되다 보니까 좀 시세 자체가 조금 더 강하게 상승이 좀 나왔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 아닐까 싶은데 조금 더 가져갈까요? 자,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렇죠. 지금 정배열 확산 구간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이 오늘 그 거래량이 360만 주 나왔죠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거래량 자체가 이제 한 300만 주 정도 선에서 기관들의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. 오늘 3분의 1 정도가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8,400원 정도는 좀 유지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, 8,400원에서 8,500원권 눌렸을 때는 신규적인 공략 포인트도 가능한데, 아무래도 시장이 또 다시 한번 대형주 쪽에서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 여지없이 조금 눌림목은 나올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기관들 쪽에서도 약간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기관들 자금이 좀 유입됐기 때문에 그 점 좀 참고하시면서, 일단은 저는 이제 21선 트레이딩 매매, 21선 추세 매매가 가능하다,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차트통 마제스터 전문가 만나봤습니다. 이어서 방송 추천주들은 또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. 한은정 기자입니다.